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로 시작을 하죠. 오늘도 오늘 주요 뉴스 산뜻하게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산뜻입니다. 네, 산뜻한 김영민 아나운서. 정리된 주요 뉴스를 차분하고 또 정갈하게 해설을 붙여주실 순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이 강한데요. 지난 주말에 총경급 간부들이 사상 초유의 집단 행동에 나서서 이게 또 징계로 이어지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장급인 전국 630여 명의 총경 중에 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 명이 지난 주말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사상 초유의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190여 명의 총경급 간부들이 지난 23일이죠.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온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했고요. 참석하지 못한 총경들은 이제 무궁화 화분을 보내서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전례 없는 일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서 경찰 지휘부가 대기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유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 이후에 경찰 내부의 반발은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첫 번째 뉴스인 해주시죠. 참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사실 총경이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총경이라는 것은 일선 경찰서장들이 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선 경찰관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에 이제 경무관도 있고 이러지만은 사실 진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요. 어떻게 보면 총경이라는 자리는 군으로 보면은 대령급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총경이라고 또 모두 경찰서장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경찰서장이 되면은 경찰서를 지휘하고 또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지휘하고 사실 지역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총경급이 한 7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뭐 직간접적으로 참석을 하고 또 꽃을 보내고 모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무게가 굉장히 굉장히 무겁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모임이었는데 사실 경찰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또 정부의 강경 대응 굉장히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니 경찰이 이렇게 집단 행동까지 해도 되나? 자기 목소리 내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은 네. 총경급이 나서서 집단 행동하는 거 이거 말이 되나 이런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는 이해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보면은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거 과거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야? 경찰이 검찰에 이어서 정부가 이제 그 경찰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정반대된 시각이 존재하는데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지금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거죠. 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직접 수사권도 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 국정원이 가졌던 대공 수사권도 가져가고 엄청나게 권한이 강화됐는데 그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마땅한 수단은 없다라는 건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과거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경찰 통제는 하긴 했지만은 이 정부 들어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또 경찰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야말로 통제받지 않는 조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그리고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이것은 경찰에 대한 다시 또 이렇게 장악하려는 거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 이 두 가지 시선이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 출근길에 역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짧게 윤 대통령이 대답을 했죠. 네,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실장이 저는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면서 대한민국에 힘이 센 청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 라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이 곧 김대기 비서실장의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내놨거든요. 네. 윤 대통령의 의중 뭘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에서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죠. 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아주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그런 메시지밖에 내지 않았는데 요즘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계속 이제 원론적인 답변만 그렇죠. 하고 있고 자제하고 계시죠. 네. 라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적절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거다. 결국 경찰청에서 경찰 지휘부가 내린 이제 대기 발령이라든가 감찰 방침 이런 것들을 사실상 용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내일 지금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 네. 국무회의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 그리고 소속 총장 지휘 규칙안 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차관회의 통과됐고 내일 국무회의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 통과되면은 8월 2일 이제 그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건 그 예정대로 치러 나가겠다. 네. 진행하여 나가겠다. 그런 마음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역효과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경찰을 옥죄인다 이런 느낌을 줄 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네. 판단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라든가 시민사회 수석이 나서서 이제 대신 이제 집단행동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좀 강한 입장을 그렇죠. 표명하고 나왔어요.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이게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또 다르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 질서와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발언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네. 앞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사전 모임 자제를 요청을 했고 회의 중에도 즉시 회의 모임을 중지할 것, 또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지시를 했는데도 모임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윤익은 후보자도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 복무규정 위반이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 또 윤익은 후보자의 입장까지 뉴스인 해주세요. 이상민 장관 발언이 굉장히 그 수위가 높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한 발언인데 총경 회의를 이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회라는 조직은 아시다시피 육사 출신 이제 그 내 일부 모임 아닙니까? 그거를 비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반발을 주도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들을 지목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12.12 쿠데타하고 비유한 것은 회의 참석자들이 일단 그 경찰 지휘부의 해산 명령을 위반하고 근무 지역을 떠나 모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지나친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난 집단 행동이다. 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견 수렴 과정을 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경우에는 형사범죄 사건이다. 이렇게 처벌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네, 오늘 예, 기자들하고 만나서. 네. 이제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국가공무원 66조에 보면은 공무원들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진 거고 네. 똑같은 조항을 경찰이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확 높아집니다. 이제 경찰 그 공무원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물론 실제로 적용할지는 뭐 아직 미지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우에서는 일단 뭐 징계 조치로 일단 그 수위를 그 높이고 있는데 유삼영 총경에게 모임을 중지하라. 그리고 참석자들이 만약에 모임이 있으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유상민 총경이 이를 거부했다. 이게 명령 불복종이죠.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런 채 모임을 강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발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 명령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을 해서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왜 검찰은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검사들의 회의는 되는데 왜 네. 경찰은 회의를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는 것은 경찰하고 검찰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기관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치안 조직이다. 치안 조직이라는 것은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전시에는 준 군사 조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계급 조직이라는 거죠. 네. 검찰은 이런 계급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하고 회의랑 또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부가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서장 회의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여야가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번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과 관련된 기구를 원내 태스크포스 수준에서 당 차원으로 격상해서 확대 개편하고 법률적 대응 또 각종 국회 내 여러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을 우선해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와 타협을 주도해야 할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건지 참담하다면서 비판 수위를 좀 높였는데요. 반면에 이제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면서 입장을 발표한 건 복무 규정을 위반한 도 넘은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면서 과거처럼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입장은 여당은 비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법에 따른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다 이렇게 엇갈리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까지 뉴스인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경찰서장회의 주도한 유삼영 총경 겨냥해서 파면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이뤘던 경찰 인사 투명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런 네.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내를 보니까 김기현 의원 경우에 페이스북 통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드루킹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또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선거 개입 사건 등등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그 일부 정치 경찰 지도자들이 하극상하기 전에
먼저 반성부터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게 있어요. 이것이 아마 국민의힘의 속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이루어지면은 경찰까지 정권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을 벌이더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TF를 당 차원 기구도 격살하고 이르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카드는 행안위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직제안의 문제점을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령이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하면은 정부에 이렇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원구성 협상에 따라서 행안위원회가 국민의힘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이채익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행안위원장입니다. 만약에 행안위원장이 그 의사 운영을 아주 찬성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죠. 네. 그러면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뭐 이런 카드를 꺼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달 4일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네. 행안위에서 또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치열하게 여야가 맞붙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주 시끄러운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이제 뭐 지금 경찰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감사까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죠. 오늘부터 4월 동안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관심은 역시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설전이 이 화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주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지냈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 인사정보 관리단을 두고 박범계 의원이 이제 위법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 관리단 업무는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건데 이게 위법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하던 업무는 모두 위법인가 이렇게 반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차부터 뉴스인 해주실까요? 일단 과거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몰아치면은 국무위원들은 고분고분하기 마련인데 요즘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창, 반패 이렇게 아주 오늘 15분 동안 네. 아주 격돌이 볼만한 장면이 이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된 것이 인사정보관리단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하는 법무부 조직이죠.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렇게 직제 개정안이 이루어졌는데 박범계 의원은 이것은 그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들어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거 법적인 문제 없다라는 법제처 판단이 있었고 네. 그러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그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인사 검증할 때는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또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이걸 하는 게 잘못이라면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한 것도 잘못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이 한치로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네. 지금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박범계 의원이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냐 2달째 공석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모두 해버렸다고 하고 한동훈 장관도 과거 때 패싱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맞붙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의견 부탁드릴게요. 사실 박범계 의원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할 자격은 없죠. 과거 추미애 박범계 장관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 검찰총장 인사 패싱한 거 다 아는 사실 네. 아닙니까? 원래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총장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다음 달 초에 그 검찰총장 후보자 위원회가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열어서 3명 이상으로 압축을 해서 올리면은 한동훈 장관이 1명을 선정을 해서 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대정부 질문. 뭐 대정부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감정 싸움이 많이 묻어 있었던 그런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